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훤칠한데 한량 같은 박선비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처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떵떵거리며 한량처럼 살고 있었지요. 처가는 조선에서 몇 안 되는 부자 중에 부자 만석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먹고 사는 걱정이 전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채에서 부인이 박선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놀고만 계실 것이요? 더 늦기 전에 과거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소. 아니 내 나이가 30인데 이제 와서 어느 세월에 공부해서 과거를 본단 말이오. 아니 그렇다고 반거충기처럼 이렇게 계속 살 것이요. 어허 부인, 지금 내 삶이 무엇이 어때서 그러시오? 너무 닥달하지 마시오. 안채에서 부인하고 대화를 하고 나온 박선비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였지요. 아 시원하고 좋구나.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데 무엇하러 그 고생을 한담. 대청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던 박선비는 스르륵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 푹 잔 박선비가 눈을 떴는데 아니 웬 아리따운 젊은 처녀가 안채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박선비는 벌떡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는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박선비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예뻐도 너무 예뻤지요. 아니 선녀여 사람이여, 어찌 사람이 저리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야. 박선비는 뭐에 홀린 듯 멍하니 아무도 없는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박선비는 잠이 오질 않았지요. 부인을 만나고 간 젊은 처녀 생각에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박선비는 무척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부인한테 그 처녀가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 대한 궁금증만 커져가던 어느 날, 그녀가 또 나타났습니다. 박선비가 있는 대청마루를 지나 안채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박선비는 또 그 여인을 보자마자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리 예쁜 여인이 다 있었다니 내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쯧쯧. 박선비는 생각 끝에 사랑채를 나와 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그 여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 나리 예서 뭐 하고 있으십니까요? 박선비가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자 장보고 돌아오던 여종 점순이가 물었습니다. 내 잠시 누구 좀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니 그럼 안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을 왜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린단 말입니까요? 아니 너는 어째 내 일에 관심이 그리 많느냐. 어서 들어가기나 하거라. 아니 나리, 지가 나리한테 관심 있다는 것을 어찌 아셨는가며? 점순이는 평소 박선비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박선비한테 들킨 것 같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박선비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니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지가 나리를 좋아한 것은 오래되었구먼요. 단지 마님이 무서워서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요. 아니 얘야 송충이는 소리풀 먹고 살아야 하는 법. 어찌 네가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 송충이고 뭐고 지 마음이 자꾸 나리한테 가는데 전들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요? 너의 그런 마음을 또 누가 아느냐. 지밖에 아무도 모르지라.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요. 그럼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거라. 부인이 아는 날에는 너는 뼈도 못 추릴 것이야. 박선비는 착하디 착한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하니 점순이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말고 어서 들어가거라. 점순이는 훌쩍이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안채로 들어갔던 젊은 처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얼른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척을 하면서 젊은 처녀를 불러 세웠지요.
잠시만 이리 와보거라.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어찌 그러시는지요? 너는 누구길래 어찌 내 집에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안방마님을 뵙고 나오는 중입니다. 무슨 일로 부인을 만나고 오는 것이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합니까? 어허, 내 집에서 나왔으니 내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금가락지를 맞춰드리고 왔습니다. 처녀가 부인에게 금가락지를 맞춰 주었다는 말에 박선비는 순간 머리가 번쩍였습니다.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도 나도 마침 금가락지가 하나 필요했느니라. 그러니 내 것도 하나 맞춰보거라. 이미 마님께서 선비님 것도 맞추셨습니다요. 부인이 자신의 것도 맞추었다 하니 박선비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박선비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부인이 나 모르게 깜짝 선물로 맞춘 것이니 나도 부인 모르게 깜짝 선물로 맞출 것이다. 박선비 말에 젊은 처녀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부부가 같은 것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선비님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요? 그것은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본시 부부란 같은 것을 좋아하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믿음도 커지는 것이니라. 호호 그렇다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 점포가 어디더냐? 앞장서거라. 저는 점포를 따로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요. 젊은 처녀가 혼자 산다는 말에 박선비는 왠지 가슴이 콩닥콩닥 더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으로 앞장서거라. 박선비가 집으로 앞장서라는 말에 젊은 처녀는 놀란 표정을 하고 주춤주춤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선비가 다시 다그치며 말했지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앞장서지 않고. 박선비가 자꾸 다그치니 젊은 처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작고 아담한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예서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제가 들어가서 견본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젊은 처녀가 박선비를 마당에 세워놓고 견본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박선비가 얼른 나서서 말했습니다. 뭐 번거롭게 그러느냐? 내가 들어가면 될 것을. 박선비는 말을 뱉어놓고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혼자 사는 여인의 방을 들어가신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새 박선비는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따라오지 않고 뭐 하느냐? 그러다 보니 젊은 처녀도 하는 수 없이 박선비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느새 박선비는 아랫목에 좌정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처녀는 어쩔 수 없이 금가락지 견본을 박선비 앞에 내주었지요. 아니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만든 것이냐? 그렇습지요 나리. 아직 한참 젊은 것 같은데 네가 아주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제 이름은 홍선화라 합니다. 홍선화라. 이름 또한 외모만큼이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서 견본이나 한번 골라보시지요. 박선비는 선화가 내민 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가락지를 내민 선화의 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박선비가 자신도 모르게 선화의 손을 덥석 잡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깜짝 놀란 선화가 손을 후다닥 빼면서 말했지요. 선비님께서 잡아야 할 것은 제 손이 아니라 가락지입니다요. 아니 내가 가락지를 잡는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손을 잡고 말았구나. 어서 가락지 견본을 다시 줘보거라. 박선비는 선화에게서 가락지 견본을 받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가락지를 하나 골랐지요. 옳거니 이게 좋겠다.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완성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손가락 굵기는 재지 않는 것이냐? 마님께 선비님 가락지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 그것하고 맞추면 됩니다. 아니 그것이 언제적 것인데 그것하고 맞춘단 말이냐? 내 그때보다 살이 쪘으니 지금 다시 재보거라. 선화는 어쩔 수 없이 박선비 손가락 굵기를 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의 손가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지요. 박선비는 선화가 자신의 손가락을 잡자 갑자기 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한 방에 단둘이 있다 보니 박선비의 심장은 더욱 요동을 치고 있었지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느냐? 그럼 언제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냐? 완성되려면 2주는 걸리니 그때쯤 가져다 드리지요. 아니다, 내가 직접 찾으러 올 것이니 집으로는 가져오지 말거라. 선화의 집을 나오면서 박선비는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본 선화는 멀찍이서 보았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예뻤지요. 박선비는 한껏 달아오른 몸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문 앞에서 여종 점순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날이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감요? 아니, 네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야? 그렇지요. 지가 나리를 향한 지 마음을 고백해버렸으니 나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구먼요. 아니, 그렇다고 얘야, 이렇게 대놓고 나를 기다리면 어쩐단 말이냐? 다시는 그러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박선비는 점순이를 들여보내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2주가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박선비가 기다리는 2주는 마치 10년같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2주가 되던 날 박선비는 선화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선화 안에 있느냐? 박선비는 선화를 불러놓고 선화가 방문을 열기도 전에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또 방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요. 밖에서 기다리면 내가 가락지를 들고 나갈 것인데. 네가 만든 내 가락지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그러느니라. 그러니 어서 내놔 보거라. 선화는 완성된 금가락지를 박선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참으로 이쁘게 잘 만들었구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 과찬이시옵니다. 아니 그런데 박선비가 갑자기 선화의 손을 또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선화가 손을 후다닥 빼내려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박선비가 어찌나 손을 세게 잡았는지 선화의 손이 빠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박선비? 선화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온종일 내 생각뿐이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니 박선비께서는 돈 많은 부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제게 이러시는지요? 내 마음이 자꾸만 내게로 가는데 낸들 어찌 할 수 있단 말이냐. 우선 제 손부터 놓아주셔요. 박선비는 선화의 손을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잡은 선화의 손을 조금도 풀어주지를 않고 있었지요. 너무 아파요. 선화가 아프다는 말에 박선비는 꽉 잡은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선화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박선비에게 잡힌 손을 냅다 빼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박선비는 너무 허탈해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셔요 선비님. 싫다, 너를 두고 가고 싶지가 않다. 아니 그럼 어쩌려고 그러십니까요?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면 좋겠구나. 아니 부인이 버젓이 계신데 제가 어찌 박선비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요? 부인은 부인이고 너는 너니라. 어디 사랑이 사람 마음대로 다 된다더냐.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너는 정녕 내가 싫은 것이냐? 그래서 안 되는 것이야? 제가 선비님을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네가 내 마음을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만약 선비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한번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비님의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냐 그래. 내가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내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마. 그러니 내 손 좀 이리 내보거라.
박선비가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나오자 선화는 순간 가슴이 심쿵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화의 손은 어느새 박선비 손에 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선비는 선화의 손을 잡고 주물딱거리고 있었지요. 선화는 좀 전처럼 냉정하게 박선비에게서 손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화야, 내친 김에 우리 만리장성을 한번 쌓아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마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선비님도 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너하고 나만 입을 닫으면 누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습니다.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럼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냐? 어쨌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셔요. 지금은 아니라면 나중은 된다는 말이 아니냐? 좋으실 대로 생각하셔요. 허나 지금은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좋다 말았지만 선화의 집을 나오면서 박선비는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점 희망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니 점순이가 또 박선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는 왜 또 나와 있는 것이야? 지가 나리한테 고백한 이후로는 지도 지 마음이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요. 하루 종일 나리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먼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이야? 지도 이제 감당이 안 돼 이판사판이구먼요. 지가 나리를 연모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젠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박선비는 점순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부인이 알게 되면 점순이는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얘야, 그러지 말고 내가 내게 맞는 좋은 신랑감을 찾아줄 테니 잠자코 있어 보거라. 싫습니다요. 나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싫구먼요. 박선비는 무턱대고 직진하는 점순이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참 동안 달래고 달래받으시 점순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그리고 사랑채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부인이 박선비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가슴이 뜨끔하였지요. 혹시 부인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박선비는 점순이가 자신을 연모하는 것이나 자신이 선화를 연모하는 것을 혹시나 부인이 아는 것은 아닐까 하여 조마조마하였지요. 요새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 것이요? 아, 집에만 있으니 하도 답답하여 마실 좀 다니고 있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른 것이요? 요새 서방님이 사랑채에만 머무시고 안채에는 들르지 않으니 무슨 일인가 싶어 불러봤소? 아, 그거야. 부인이 나만 보면 과거 보라 하니 내가 부담되어서 부인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소?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었소? 그렇다면 내 다시는 과거 보라 하지 않을 테니 3일에 한 번씩은 안채에서 주무시오. 어찌 나와 잠자리를 피한단 말이오. 설마 날 청상과부로 만들 생각은 아니겠지요. 아니, 내가 부인을 과부로 만들다니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내게 과거 이야기만 꺼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노력을 해보리다. 자, 이것은 선물이요. 부인은 작은 상자에서 금가락지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박선비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끼웠지요. 금가락지 맞춘 지도 오래되고 해서 새로 쌍으로 하나 맞췄습니다. 어째 마음에는 드시오? 아, 마음에 들다마다요. 나도 모르게 금가락지는 언제 맞춘 것이요? 요즘 들어 우리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 내 특별히 주문해서 맞춘 것이요.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밤에 자주자주 안채에 들러주시구려. 박선비는 부인 주려고 맞춘 금가락지를 부인에게 줄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부인한테 내놓지를 않았지요. 잘 알겠소. 내 앞으로는 자주 들르겠소. 박선비는 부인의 방을 나오면서 뭔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인에게 숨기는 것이 많아서였겠지요.
그날 이후로 박선비는 3일에 한 번씩 안방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이 무척 좋아하였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밥상이 아주 푸짐해져 있었습니다. 각종 사내 진미가 빠지질 않았지요. 헌데 박선비는 부인과 잠자리를 하고 날 때면 선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였습니다. 선녀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선화와의 밤이 자꾸 상상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선화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 없던 박선비는 어느 날 꾀를 내었습니다. 선화를 찾아갈 명분을 만든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박선비는 선화가 만들어준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돌덩어리로 금가락지를 사정없이 두들겼지요. 그러자 금가락지가 구부러지면서 손가락에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쯤 하면 선화도 어쩔 수가 없겠지 하하. 박선비는 자신의 쌈박한 수에 스스로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선비는 집을 나와 선화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선화 안에 있느냐? 박선비는 선화를 불러놓고 어느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화는 만들어 놓은 금가락지를 광을 내고 있었지요. 아니 어찌 자꾸 불러놓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요. 아니 마음이 급한데 어찌 기다린단 말이냐?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신 게요? 네가 만들어준 금가락지가 한번 들어가더니 도무지 빠지질 않는구나. 어디 손을 이리 내보시오. 박선비가 손을 내밀자 선화가 금가락지를 빼려고 박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박선비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었지요. 선화는 반지를 빼보려고 박선비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선비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지요. 안 되겠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부엌에 가서 들기름 좀 가져와야겠습니다. 선화가 들기름 가지러 부엌으로 가자 박선비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선화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박선비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화가 들어오더니 박선비 손가락에 들기름을 듬뿍 발랐습니다. 그리고 박선비 손을 꽉 잡고 가락지를 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박선비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박선비 손가락에 반지를 잡고 안으로 밀었다 당겼다 계속 반복하였지요. 들기름을 잔뜩 발라놓은 박선비의 손가락은 무척 미끌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흥분될 대로 흥분되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박선비는 결국 선화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화도 박선비를 피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선화는 들기름이 잔뜩 묻은 손으로 이번에는 박선비의 그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벌건 대낮에 별을 보고 말았지요. 한참 만에야 천장을 보고 드러누운 두 사람은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선화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내 평생에 있어 가장 잘한 일인 듯하다. 아이 몰라요 선비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그래 알았느니라. 내 꼭 너만은 책임질 것이야. 그리고 3일마다 내 집에 찾아오마. 박선비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선화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점순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선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기분이 좋은 박선비는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하였습니다. 그러자 술이 술술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운 박선비는 아름다운 선화와의 일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선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잠이 들었지요. 아니 그런데 선화가 나타나 박선비를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선비는 또 신나게 선화와 그 일을 하였지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던 박선비가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옆에 웬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박선비가 여인을 들여다보니 여종 점순이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박선비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그럼 어젯밤 신나게 그 일을 한 게 선화가 아니고 점순이었단 말인가? 깜짝 놀란 박선비는 자고 있는 점순이를 깨웠습니다. 얘 점순아 어서 일어나 보거라. 박선비가 깨우자 점순이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네가 어째 내 방에 있는 것이야? 아니, 나리. 어젯밤은 저와 진한 사랑을 해놓고 무슨 말씀이셔요? 아니 내가 언제 너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야? 아니, 이제 와서 발뺌하시는 것인가며. 어젯밤 분명 나리께서 제 처녀를 가져가지 않았는가며. 이거 한번 보셔요. 점순이는 하얀 이불 위에 있는 선홍빛 꽃무늬를 박선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더욱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뿔싸, 그럼 어젯밤에 선화가 아니고 너였단 말이냐? 박선비는 크게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나리께서 제 처녀를 가져갔으니 이제 저를 책임지셔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이냐? 아무튼 책임지셔요. 만약시 책임지지 않으면 지는 마님께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네가 알고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나. 어떻게 네가 먼저 시작해놓고 부인한테 찾아가 말한다 하는 것이냐?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요. 나리. 그래 알았다. 우선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테니 부인을 찾아가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거라. 알았어요, 나리. 그럼 지가 밤에 찾아와도 저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요. 그래 알았다. 곧 동이틀 터이니 어서 내 방으로 건너가거라. 박선비 말에 점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선비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이었지요. 잘 자요, 서방님? 점순이는 박선비에게 서방님이라 부르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 점순이를 보면서 박선비는 황당해도 너무 황당하였지요. 아니 제가 왜 이러는 것이야 여종 주제에. 이러다가 부인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런단 말이야. 박선비는 점순이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방에만 처박혀 꼼짝도 않던 박선비는 밤이 되어 부인이 있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부인과 약속하기를 3일에 한 번씩 찾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부인과 밤을 보낸 박선비는 다음 날 낮에는 선화를 찾아갔습니다. 선화하고도 3일에 한 번씩 찾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점순이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3일 간격으로 부인과 선화 그리고 점순이와 매일매일 그 일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비실비실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인이 박선비에게 무척 신경 쓰는 것이었지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비실대는 것이요? 나하고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리 힘드시요? 자, 이것 좀 쭉쭉 들이키시오.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하는 보약이요. 박선비는 부인이 내민 쓰디쓴 보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들이켰습니다. 잘 드시었소. 이제 이 보약을 매일같이 다려 드릴 테니 하루도 거르지 말고 드시오. 그리고 몸이 좋아지거든 3일에 한 번씩 찾던 것을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시오.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라는 말에 박선비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부인, 나는 3일이 딱 좋은 것 같소. 그러니 3일로 합시다. 아니 왜 그러시오? 나는 3일은 멀고 이틀이 딱 좋을 것 같소.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오. 부인이 단호하게 말하니 박선비는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채를 나와 사랑방으로 돌아간 박선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순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박선비를 찾아왔지요.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자꾸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것이냐? 아, 낮에는 날이지만 밤이면 서방님이니까 그리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 그건 그렇고 할 말이 무엇이냐? 지배를 한번 만져보셔요. 애가 들어섰구먼요. 아니 무엇이라 했느냐? 애가 들어섰다 했느냐? 아, 그렇구먼요. 서방님 애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요. 박선비는 점순이 배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조심하지 않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부인이 네가 내 애를 가진 것을 알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아니, 나만 문제겠습니까요? 서방님도 온전치 못할 것이구먼요. 아이고야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방법은 하나뿐입니다요. 아니 방법이 있다니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 서방님이 제게 재산을 떼어주는 것입니다요. 그리하면 지가 나가서도 서방님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리고 서방님도 마님께 들킬 염려도 없고요. 그래 재산을 어느 정도 떼어주면 되겠느냐? 논 50마지기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아니 논 50마직이라면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이 아니냐? 그 정도도 안 되면 저는 싫습니다요. 아니 얘야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을 말해야지. 어디 그게 가능하냔 말이다. 그럼 지는 마님하고 이야기를 해봐야겠구먼요. 아서라 어째 이런 일을 부인하고 이야기한단 말이냐? 내가 내 말대로 해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부인이 시집 오면서 논과 밭 100마지기를 박선비에게 선물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에게는 100마지기의 땅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박선비는 어쩔 수 없이 부인 모르게 50마지기를 점순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순이가 병들었다 핑계대고 밖으로 내보내 주었지요. 논 50마지기를 챙긴 점순이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박선비는 떠나는 점순이를 멀찍이서 배웅해 주었지요. 이 정도로 끝나서 참으로 다행이군. 부인이 알기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점순이를 그렇게 마무리한 박선비는 선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선화가 심각한 표정으로 박선비를 맞는 것이었지요. 아니 선화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이냐? 표정이 왜 그런 것이야? 선비님, 제가 선비님의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를 가졌다 했느냐?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선비님께서 저를 책임진다 하셨으니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래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암 책임을 지고 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선화가 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암. 그래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되겠느냐? 제게 밭 50마지기를 주셔요. 아니 50마직이나 필요한 것이냐? 제가 평생 아이를 키우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선화 말에 박선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밭 50마지기가 전부였기 때문이었지요. 왜 싫으신 것입니까? 아니 내가 언제 싫다고 했느냐? 잠시만 기다려 보거라. 내 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마. 다음 날 박선비는 선화에게 남은 50마지기 문서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50마지기 문선이라. 내가 부인하고 이혼을 잘 마무리할 테니 그때까지 잘 버티고 있거라. 이혼이 마무리되면 내게 꼭 달려갈 것이다. 박선비는 땅 문서를 선화에게 넘겨주고 선화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부인을 만났지요. 부인 기니 할 말이 있소이다. 아니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요? 나와 이혼해 주시오. 아니 갑자기 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요?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그리도 힘드시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부인에게도 좋은 게 아니겠소. 반거충이 같은 못난 서방을 만나 당신도 많이 후회했을 것이 아니오. 아니 내가 언제 후회했다 하는 것이요? 혹시 딴 년이 생긴 것이 아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평소 부인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 나에게 실망한 줄 알고 있었소. 뭐 실망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소.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구려. 내 처녀 때 서방님을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 사랑엔 변함이 없소이다. 그 증표로 전답 백마지기를 선물로 더 주겠소. 부인이 당연히 이혼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박선비는 오히려 부인에게 감동하여 부인의 방을 나왔습니다. 평소 부인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했기에 자신과의 혼인을 후회한다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박선비는 부인하고 살면서 자존심도 무척 상했었습니다. 헌데 알고 보니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명예를 찾아주려 했던 것이었지요. 부인은 박선비를 과거에 합격시켜 박선비의 길을 살려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부인의 방을 나오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요. 자신은 부인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지금까지 외도만 해온 것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선화도 사랑했지만 일편단심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인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마음을 비우고 부인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한편 선화는 마을 변두리의 어느 작은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와, 언니. 그래, 어머님은 좀 어떠셔? 응, 좀 전에 의원이 다녀가셨어. 전에보다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 그래, 참으로 다행이구나. 선화와 점순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울어댔지요. 두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선화와 점순이는 자매였습니다. 헌데 박선비의 장인이 선화 아버지의 땅 백마지기를 빼앗아 갔었지요. 그 바람에 아버지는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쓰러져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땅을 빼앗기고 아버님을 잃은 자매는 원통해도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자매는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오기로 약속하였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동생 점순이는 박선비 집에 여종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선화는 세공을 배워 마님에게 접근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만석군 장인이 빼앗아간 땅을 마님이 선물로 박선비에게 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자매는 박선비에게 접근을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 거짓으로 말하고 땅 백마지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아버지께서도 마음 편하게 눈을 감으실 거야. 그래, 억울하게 떠나신 아버님은 그동안 눈도 감지 못했을 것이야. 이제라도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어. 분명 아버님은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언니. 두 자매는 또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댔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러자 선화의 어머님이 깨어났지요. 어머님 괜찮으셔요? 어머님, 저희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우리 예쁜 딸들, 사랑하는 선화와 점순이가 아니더냐. 세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어느 봄날 세모녀는 꽃들이 활짝 핀 들판을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아버님이 빼앗긴 땅 백마지기를 두 자매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떠나고 이 세상에 없었지만 세모녀는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담능소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